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부동산TV의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은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는 7번째 만남입니다. 아직까지 제1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1편부터 순차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제5 추진 절차, 조합 설립 인가 등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이번 만남에서는 제5 추진 절차, 조합 설립 인가 등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두 개 화면으로 나누어 내용을 요약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화면에 있는 내용부터 확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죠.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 공사 등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을 묶어 공공시행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쯤 해두죠.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에 대해서는 법 제27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확인하시기만 하면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 쉽게 말하면 일반 민간이죠.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조금 살을 붙여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럼 예외가 있다는 말일 겁니다. 그 예외는 다만 이후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으로 시작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 제2호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제가 여기에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잠시 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조합 설립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적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인 미만인 그런 경우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는 말이죠.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금 살을 붙이겠습니다. 직접 시행하거나 그들이 바로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 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또는 앞쪽에는 말입니다. 그들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의문은 없을 것으로 믿고 다음 내용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 아래는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 규정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의 경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럼 75% 이상이 되겠죠. 반면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주택단지 내에 해당될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예,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100분의 70입니다. 75%가 아니라 70%가 적용된다는 것까지도 확인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 이상 및 이것은 사람 숫자의 4분의 3입니다. 그 다음 토지 면적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즉 50%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첨부하여 이제 조합 설립을 해야 되니까 운영 규정이라 하지 않고 정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정관 등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이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즉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마무리되었고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요, 주택단지에 해당하느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집니다. 제가 강조하기 위하여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각 동별입니다.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주택단지, 조금 살을 붙이겠습니다. 주택단지의 전체, 조금 뒤집어서 말을 하면 전체 주택단지의 구분 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즉 70% 이상 및 또 토지 면적의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처럼 말입니다. 토지 면적의 100분의 70%입니다. 재개발은 2분의 1, 50%였죠.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등을 첨부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은 위와 동일하죠. 이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경우입니다. 이런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말입니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 정리하고 두 번째 화면 정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말입니다.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또한 받아야만 합니다. 조금 살을 붙여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럼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가 되겠죠. 앞에는 인가고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확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 군수 등에게 조금 살을 붙이겠습니다. 그냥 신고만 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시장, 군수 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20일입니다.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인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에 해당할 때, 인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에 해당할 때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즉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괄호 속의 내용은 잠시 후에 처리하도록 하죠.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신고를 받아들여 준 것으로서 보겠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다음에 괄호 속에 있는 내용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당연히 살을 조금 붙여보았습니다. 해당 처리 기간을 그 기간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서는 20일이 넘겠죠. 이런 것까지 연장, 재연장이 포함된다면 말입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동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 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 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30조입니다. 어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추진위원회는 말이죠.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32조입니다. 어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